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책을 요즘 쓰고 있는 이제 박수영 작가입니다. 아, 열심히 책을 또 쓰고 계시다고. 네, 작가님으로 요즘 활동하고 계시죠. 예.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2차 전지가 도대체 뭘까? 아니, 2차가 있으면 1차가 있나? 라고 해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만 별거 아니더라고요. 1차는 한 번만 충전하는 게 1차고 2차는 우리 휴대폰 배터리처럼 여러 번 충전하는 게 2차. 제가 이런 것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요. 섹터별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박 앵커님께서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정말 2차 전지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아마 올해 포트폴리오에 없었으면 정말 소외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뭐 포모 증후군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화제성도 갑이고 수익률, 거래대금 뭐 여러모로 갑이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자면은요. 2차 전지 가운데서도 지금부터 조금은 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아무래도 좀 주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숫자로 좀 알려드리는 게 쉬우실 것 같아서 올해 들어서 지금 7월까지 1월부터 7월까지 전 종목을 합해가지고 상승률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들어서 상승률 1위 종목이 뭘까요? 포스코 홀딩스가 아니고 아니에요? 네, 에코프로입니다. 와, 올해 들어서 에코프로. 7월까지 상승률 1위가 에코프로인데요. 상승률이 자그마치 거의 1000% 가깝게 나옵니다. 1000%요? 네. 이게 971% 올랐대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시작할 때가 11만 원대였는데 그냥 공 하나 더 붙이시면 됩니다. 118만 원, 거의 뭐 120만 원 정도까지. 그래서 10배 올랐고요. 이 최고가 기준으로는 150만 원 넘었었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한 14배 정도 오른 네. 갑자기 그래서 어떤 포모 현상이 막 생기려고. 그러니까요. 네. 에코프로가 그래서 1위였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률로 쭉 줄을 세우니까 거기에 톱10 내에 TCC 스틸이라고 원래 스틸이니까 철강주잖아요. 근데 근래 들어서는 요즘에 철강주들도 뭐 얇게 만들면 뭐 동박이고 뭐 케이스에 씌우면 뭐고 이런 식으로 그 케이스용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들어서 2차 전지주로 좀 분류되는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도 거의 600% 가깝게 올라서 올해 상승률 톱10 내에 들었습니다. 연초에 10,000원도 안 했던 주가가 이제 6만 원대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2차 전지주들 뭐 100% 2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배짜리 10배거라고 하죠. 10배짜리 종목도 나온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아마 2020년, 2021년에 천슬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네, 그때는 정말 테슬라, 뭐 서학개미 이런 거 광풍이었잖아요. 그럼 그때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테슬라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액면 분할을 2번 해가지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2020년에 테슬라가 400달러에서 3,500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9배 간 거거든요. 근데 공 하나 더 붙은 건 아니잖아요. 400달러에서 4,000달러가 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9배 갔었고 천슬라 얘기 나왔던 게 2021년인데 그때는 액면 분할 시행하고 나서 가격이니까 좀 보자면은 700달러에서 1,200달러 갔다. 이렇게 보시면 2배가 사실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테슬라 광풍보다 지금 우리 2차 전지 에코프로 광풍이 더 대단하다, 더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래 대금 쏠림 현상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모 증후군 이런 것 때문에 밀리면 사야지 하는 대기 매수세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지난해 말에 46조였는데 지금 7월 말은 60조까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종목군들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뭐 조선 섹터 잘 갔다고 했을 때도 이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거래 대금이 20% 정도밖에 안 됐는데 7월 말에 2차 전지 쪽의 거래 대금이 전체 거래 대금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쏠림 현상도 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418조, 한 400조 정도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기업들 시총 다 합하면은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선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단일 테마를 종목을 다 합해도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었던 적이 2000년대 이후로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가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는 거죠. 와, 진짜 듣고 나니까 진짜 네. 엄청나고요. 갑자기 배가 막 아파. 제가 작년 12월에 네. 아는 선배가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ETF인가요? 뭘 가입을 하래요. 그래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다가 이게 오를까?
한 달 후에 보니까 마이너스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해지를 해버렸는데 지금 그때 더 지금 사셨어요.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너무나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에는요. 아니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도 많이 오르고 경기도 안 좋은데 도대체 최근에 2차 전지가 관련 주주들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과연 뭘까?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이제 금리도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성장을 구가하는 업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섹터나 이제 기업이나 그게 바로 2차 전지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이제 불황 쪽으로 좀 접어들면서 다른 쪽들은 다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 더 마이너스를 이제 다 찍고 있는데 유독 2차 전지 산업만 전년 대비해서 뭐 거의 50% 이상씩 이제 다들 성장하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성장의 희소성 때문에 이제 자금이 몰리는 거고요. 산업 자체가 커졌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성장성에 비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지나치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이 최근에 이제 해소되면서 2차 전지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올해 2월 20일 날 이제 K-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이제 책을 제가 이제 출간했는데 그 책이 올해 상반기 경제 경영 부분 이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어요. 많은 분들이 읽으셨고. 지금 몇 수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지금 18세에 그쵸. 들어갔습니다. 네. 예. 부럽습니다. 제 책은 이제 2세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너무나 부럽습니다. 또 부동산 광풍이 불면 또 18건 찍으셔야죠. 아, 네. 그런 이제 책들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국 2차 전지 산업이 되게 유망하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 박 작가님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개척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어마어마하세요. 와, 진짜 저는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팬클럽도 있으실 거예요. 팬클럽도요? 진짜 오늘 여러 가지 부럽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러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박순양 작가님의 8대 종목, 이 화제라고 하는데요. 네. 자, 우리 앵커님께서는 알고 네, 계시나요? 그쵸. 8대 종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박순영 작가님 이 VOD를 한 번쯤 찾아보신 분들 2차전지 조금 관심 있다 싶으신 분들은 이 8종목 외우고 계실 거예요. 네.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이 종목만 사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이미 좀 공개돼 있는 종목군들인데 셀 쪽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고요. 양극재 쪽으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G화 그리고 소재 쪽에 그러니까 원료 쪽 뭐 이쪽으로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극재 쪽에 이 실리콘 음극재, 나노신 소재 이렇게 해서 총 8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이미 알려진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죠. 8개만 딱 찍어주시면 8개 아닌 다른 종목들은 왜 우리는 안 찍어주는 거야? 라고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이 8개가 무조건 좋은 거고 나머지는 아닌 건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니. 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8종목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지난 10년 동안 2010년대를 이제 그 글로벌 증시를 선도했던 주식이 이제 팡이라고 있죠.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그렇죠, 이제 5개 네. 그 주식들이 10년 동안 시장을 리드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주식들은 10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근데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더 오르고 이런 형태로. 그래서 뭐 최소한 3년 정도만 갖고 가면 이제 크게 손해 보기 어려운 이제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8종목을. 예.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예. 핵심 그러니까 종목이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가치에 비해서 조금 고평가될 수 있지만 네. 이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내년 되면은 이게 고평가됐던 게 저평가되는 거죠. 가치가 올라가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로 이제 팡 그 5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적으로 대략 한 200배에서 한 400배 정도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좀 이제 이 주식들도 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 아무튼 이 8개 종목이 핵심 종목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서 이제 성장, 지금은 다소 고평가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현재 2차 전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개발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것보다도 이제 지금 상반기를 좀 결산해 보면 상반기가 그렇게 이제 배터리 쪽이 한국 배터리 쪽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제 리튬 가격이 4월 한 중순까지 계속해서 좀 떨어져 갖고 아무래도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양극재 가격도 떨어지고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 쪽이 우리한테는 좀 유리하거든요. 유리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4월 달에 저점을 치고 그 이후에는 한 2배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까? 특히 리튬이 가장 중요한 이제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 부분은 좀 항상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 배터리를 주력으로 가장 많이 쓰는 회사가 미국의 GM하고 포드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GM 포드가 전기차 전환하는 이제 과정에서 약간의 좀 딜레이들이 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이 못 팔았고요. 올해 이제 판매량이 상반기에는 3, 4분기부터는 이제 좀 정상화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성장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겠나 3, 4분기부터는 올해 하반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어렵긴 해요. 저는 이게 뭐 이게 사실 주린이거든요. 주식분이 초보 수준이어서 네. 용어 자체가 뭐 리튬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어려워요. 네, 좀 어렵긴 한데 더 어렵습니다. 뭐 LFP 배터리가 탑재한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좀 들은 것 같아요. 뭐 이게 중국 쪽에서 이게 좀 가격이 저렴한데 뭐 기술력은 우리가 뭐 NCM인가요? 네, 뭐 NCM, 우리는 이제 NCM. 그쪽의 주력이고 중국은 LFP가 주력인데 최근에 중국 쪽에 LFP가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공부 많이 하셨어요. 공부가 아니라 이건 다른 방송에 가서 제가 들었어요. 주식 네. 귀동량으로 들었는데 이게 뭐지 기억을 좀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네.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이 LFP 시장이 더 커지나요 앞으로?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요? 차량은 이제 무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예, 무게가 무거우면 이제 차량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하시면 보통 평일에 이제 혼자서 이렇게 출퇴근할 때 차를 이제 네. 운전하시는 거 하고 주말에 이제 가족들이 뒤에 다 타고 운전할 때 차를 밟아보면은 나가는 속도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다르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이제 무게가 무거우면 그만큼 차에 이제 여러 가지 성능의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LFP 배터리는 NCM 배터리에 비해서 대략 한 40% 정도가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오닉 5가 대략 이제 배터리가 무게가 한 500kg 정도 나가거든요. 무겁네요. 예, 그거를 이제 LFP로 동일한 용량으로 만들면은 대략 한 940kg이 나가거든요. 그럼 연비도 안 나오겠네. 그렇습니다. 예, 440이라는 이제 그런 페널티를 더 안고 가는 거니까 LFP로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LFP가 자동차용으로는 별로 좀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쪽에서는 좀 공통된 의견이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자동차 중에서 LFP 채택된 자동차는 거의 잘 없어요. 그럼 주로 어디 사용되는 건가요? 주로 이제 뭐 ESS용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지금 이제 조금 착각하고 계신 부분은 뭐가 있냐면 중국 쪽은 이제 기술력이 좀 떨어져서 이게 NCM으로 배터리를 잘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에서 이제 LFP가 네. 대략 한 6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통계적인 오류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보이시는 거고요. 실제로 뭐 그렇게 LFP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자료가 작년 7월 달에 이제 키움증권의 이제 권준수 연구원이 이제 발간한 자료를 제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든 건데 좀 올려주시죠. 거기 보면은 이제 그거 말고 그전 겁니다. 그전 거. 예. 거기에 이제 보면 앞으로 들어갈 배터리 예, 여기 나옵니다. 이 배터리에 이제 양극재를 뭘 쓸 건지 쭉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LFP가 보시다시피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3년 전에 다 결정돼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2년 7월 달까지는 이제 신규 차량의 경우에 LFP가 탑재되는 게 없었고요. 중국 외에 이제 주로 해외 쪽에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팔리는 게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포드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 쪽에서 일부 차량의 경우에 이제 LFP를 좀 채택하는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일부 차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좀 자료를 좀 제가 좀 갖고 왔거든요. 네. 먼저 이제 LFP 한번 보시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예 이게 글로벌 LFP 배터리 침투율이거든요. 보시듯이
대략 한 40% 정도 수준이 되고 네. 저 그래프만 보면은 이제 LFP가 계속해서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그거는 그렇죠. 중국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때문에.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 시장 LFP 배터리 침투율 네. 대략 한 60% 정도를 이제 네.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네. 중국이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 전 세계 전기차 중에서 60% 정도가 중국에서 팔렸어요. 그러면 이제 60% 66이 36이니까 36%가 중국에서 팔린 거고 나머지 4%만 해외 시장에서 팔렸다는 얘기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제 LFP가 거의 잘 안 쓰인다는 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습니다. 다음 보시면 요거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한때 한 20% 잠깐 찍었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배터리 침투율이 LFP 채택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대략 한 8%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다음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듯이 대략 한 2에서 조금 한 3% 정도 되니까 아주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 예. 라이브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요? 오늘은 8월 1일 지금 10시 몇 분인가요, 박 작가님? 10시 38분입니다. 저희 생방송 인증을 좀 해야 될 것 오늘 같아요. 따끈따끈한 라이브. 네, 지금 게시판에서 라이브인가요? 네. 생방송 라이브 아니네, 맞습니다. 녹화네, 막 이렇게 써놓으시고 박 이사님은 개인 투자자들의 영웅, 이분 누구신가요? 저희 생방송이고 생방 인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생방송인 거 다 믿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대신 질문을 해드릴 테니까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비례대님 괜찮습니다. 저희는 마음이 넓으니까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더 들어오셔서 직접 또 질문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대박이다 해주셨네요. 그만큼 우리가 더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기술이라는 거 성장을 하잖아요. LF 기술이 성장을 해서 무게를 줄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 구성 물질에 한계가 있어갖고,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네네. 절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물성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은 당연히 리튬보다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물질들보다 당연히 무겁기 때문에 네네. 철을 가볍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철이라는 소재를 쓰는 이상은 무게를 줄이는데 이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데 리튬이 원자번호 3번입니다. 그러니까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거고 가벼워서. 그러면은 예, 물성적으로 볼 때 리튬보다 더 좋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소. 그래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다 해서 이제 현대차가 수소 뭐 예. 그런 이제 기술 개발 아직까지 이제 가격 측면이나 기술 측면에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상대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 쪽을 계속 기술 개발하는 게 결국 이제 수소가 갖고 있는 물성적 특성이 리튬보다 오히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적 방향을 잡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최근에 포드 회장이 저도 이거 궁금했거든요. 포드 회장이 이제 테슬라의 최대 경쟁자가 BYD다. 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데 네네. 그 업체가 뭐 최대 경쟁 상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전에 차트 보니까 결국엔 중국에서는 LFP를 많이 채택을 하고 그리고 BYD, 뭐 샤오퐁, 리오 이런 업체들이 점차 성장하고 차를 많이 만들면 그러면은 LFP도 많이 활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포드 쪽 그 고위 임원진들은 그 미국 의회에서 이제 저 안에 중국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예, 이 얘기는 네. 이 얘기는 이제 그 제가 이름이 생각났는데 크루즈라고 미국의 이제 그 상원의원 저기 나오네요. 예, 포드의 중국 스파이 의심된다. 미국 의원 포드 중국 합작 투자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한다. 마크 루비오 의원이라고 네. 미국에서 상당히 좀 영향력 있는 의원입니다. 예, 예. 저 의원이 직접 이제 지금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게 지금 포드가 움직이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의혹을 지금 실제로 제시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있겠네요. 예, CATL 쪽하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배터리 기술을 협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실제로 이제 미국 하원에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터리, 전기차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필연적으로 그 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광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치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맥락 큰 틀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LFP를 이제 지금 미국에서 채택을 하려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지금 포드하고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되게 이제 LFP를 밀고 있는데 무게가 무거워도요? 예, 그 뒤에 이제 이유가 써니. 중국 공산당 하에 커넥션 때문이다. 라는 이제 의심을 많이 받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도 지금 한국의 현대차도 지금 이제 LFP, 그 CAT의 LFP를 이제 채택을 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국 CCP하고의 결탁이 지금 뒤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결탁일 수도 있고 중국 시장을 진출하려면, 또 예. 이게 LFP를 탑재한 예, 차를 예, 만들어야 예, 또 예. 중국 정부에 그렇습니다. 뭔가 예. 있지 문을 않을까 열어주니까. 하는 예, 예. 그런 합리적인 생각도 듭니다. 예.